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화목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그런 제가 여기에 찾아온 건 바로 제 미친 형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물론 아주버님이 형님과 이혼 소송 중이니 형님이라 부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일단 어쩌다 저런 형님을 만나게 되었나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어쩌다 이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되었는지도 말을 안 할 수는 없겠네요. 남편하고는 대학 CC였어요. 입학하자마자 서로 첫눈에 반했고 이후로 졸업할 때까지 동기들이 부러워할 만큼 예쁘게 연애했고요. 하지만 남편이랑 제가 서로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멀어졌고 이후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간간히 소식만 전해 듣게 되었죠. 그러다 동문회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고 남편이 먼저 우리 그때 참 어렸다면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하고 워낙 좋은 기억이 많았어서 그런지 그런 연락이 싫지 않대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저희가 연애한 지 2년째 돼가던 해였어요. 사실 양가에서는 이미 저희 둘이 연애한다는 걸 알고 계셨고 어쩌다 보니 왕래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먼저 뭐하러 시간을 끄냐며 서로 확신이 있으면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친정어머니가 안 계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이후로 아버지께서 혼자 저를 키우셨죠. 다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 저랑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주시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외로움이랄까 그리움이랄까 그런 결핍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마음을 많이 써주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아버지의 사업체는 제가 물려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저희 어머님이 그런 것 때문에 잘해주시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희 어머님은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저에게 더 잘해주셨어요. 이제 진짜 당신 딸이나 다름이 없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제 결혼 생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건 어이없게도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면서였어요. 정말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데 일단 저희 아주버님은 성격이 좋게 말하면 유하고 안 좋게 말하면 물러터졌거든요. 하지만 아주버님 성격이 그런 걸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었으니까 그저 옆에서 지켜보고 들려오는 이야기 들으면서 혀를 차는 정도였죠. 아무튼 그런 아주버님께서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다대요. 문제는 그 결혼 상대가 아주버님보다 나이도 6살이나 많고 직업도 변변찮았다는 거지만요. 아무리 사랑하는데 국경이 없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저희 시부모님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그 여자랑 결혼할 거면 연 끊자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주버님 성격은 그런 두 분에 맞설 만큼 강단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 시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이 헤어지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희 시댁에 직접 찾아왔네요. 보기에도 불러온 배를 감싸 안고 말이죠. 이 일로 정말 시댁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원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셨고 아주버님은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내 핏줄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불쌍한 여자다 그러고 있고 저희 남편이 자기 형이지만 정말 미친 것 같다며 아주 절레절레 난색을 표하더라니까요. 하지만 이때도 저는 당연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역시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더는 반대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다만 시부모님이 지들 멋대로 하는 결혼인 만큼 아무것도 못 해준다 하시더니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로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크게 다퉜다고 들었어요. 물론 저나 저희 남편이 나설 자리는 아니라서 그냥 어렵네 하고 말았지만요. 한편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와 같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호텔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시집 온 해에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집에서 말고 어디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리고 사실 어머님 성격이 집에 손님 오고 그러는 걸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손님에는 아들 며느리도 포함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면 옷도 신경 써서 입고 계셔야 하고 생리현상도 조심해야 하고 그런 게 불편하다 하시며 그냥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다 같이 깔끔하게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게 좋다 하셨죠. 그래서 시부모님 생신이나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늘 호텔이나 유명한 식당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형님한테도 했는데 형님이 고집을 부리대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건 경우가 아니라면서 그리고는 기어이 직접 한상을 차려드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형님은 그렇게 해드리시라 했어요. 저는 어차피 호텔 식대를 제가 낼 거니까 원래대로 호텔에서 모시겠다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된답니다. 당신이 윗사람이고 차려드리기로 정했으니 저는 자기 의견을 따라야 한대요. 그러면서 그게 윗사람에 대한 제 바른 자세라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저는 찌개나 밑반찬처럼 간단한 음식은 할 수 있어도 시부모님 모실 만한 요리 실력은 없다. 그러자 형님은 마치 건수라도 잡았다 싶었는지 그러면 더더욱 배울 생각을 해야지 내뺄 생각만 하느냐면서 자기가 저희 집에 와서 저를 가르쳐 줄 테니 배우라대요.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막상 저희 집에 와서는 형님이 이 집은 누가 해줬냐, 이 살림은 누가 해줬냐. 솔직히 지나치다 싶을 만큼 사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딱히 숨길 일이라곤 생각을 못하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참고로 집은 양가에서 반반 부담해서 사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반반이란 단어는 형님 귀에는 들리지가 않은 건지 해놓고 사는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며 불편한 티를 내대요. 괜한 소리를 했나 싶은 게 얼마나 찜찜했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음식을 가르쳐주겠다고 없는 시간까지 비워놓게 만들더니 정작 가르쳐주고 간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놓고는 인터넷에 보면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어머님 생신 당일날 저더러 갈비찜에 잡채에 이것저것 해오라나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시댁으로 바로 가면 안 되고 자기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한답니다. 어머님 상에 올릴 만한 건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겠다나요? 그래서 결국 제가 고민 끝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형님이 어머님 댁에서 생신을 축하드리자고 하는데 어머님은 알고 계신지 물었죠. 그리고는 제가 너무 요리도 못하고 하는데 형님이 이것저것 해오라고 하셔서 걱정이란 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대번에 왜 당신 의견도 묻지 않고 그런 계획을 세우느냐며 싫다고 하시대요. 그리고는 전처럼 호텔에서 먹자셔서 결국 그러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 당일 결국 전과 마찬가지로 호텔 레스토랑에서 모였습니다.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형님만 안색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솔직히 좀 찜찜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형님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기다리면서 어머님한테 생신 축하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준비했던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예전에 제 핸드백 보고 너무 예쁘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같은 브랜드에서 좀 더 어른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걸로 샀거든요. 명품이니까 조금 비쌌고요. 하지만 제 기준에 무리 없는 선이었고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산 거였으니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님이 제 선물을 꺼내보시고는 너무 좋아하셔서 그것만으로도 소위 돈 쓴 보람이 있다 싶었죠. 그런데 그때 형님이 저더러 잠깐 나와보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 이 타이밍에 싶었지만 당장 제가 안 간다고 하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형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형님이 저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는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냐니까 자기가 그때 분명히 선물은 20만 원 안에서 살 거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형님이 그러신다는 거였지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지금 자기 엿먹이는 거냐면서 자기가 20만 원짜리를 한다고 했으면 저도 그 정도 선으로 맞추는 게 기본 상식 아니냐고. 그런데 보란듯이 비싼 핸드백을 사서 내놓는 거 그거 지금 자기 가지고 노는 거 아니냐대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자격지심인가 싶은 게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는 형님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쥐꼬리만큼도 없었다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계속해서 저더러 그 핸드백을 사온 저희가 뭐냐 따지더니 급기야는 동서 혼자 어머님한테 예쁨 받으면 좋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정말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형님은 형님이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라고 그뿐이다 했습니다. 한편 자리로 돌아와 마저 디저트 먹고 그렇게 어머님 생신 축하 자리는 좋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아까 형수랑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생신 선물 좋은 거 해드렸다고 욕만 잔뜩 먹었다니까 남편이 어이없단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대요. 그래서 신경 안 쓸 거야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자기한테 돈을 빌려서 산 것도 아니고 제 돈 주고 제가 좋아서 해드린 건데 왜 욕을 먹었나 싶은 게 생각할수록 열받고 짜증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다시 형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앞으로는 뭘 하던지 간에 자기하고 상의하고 허락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윗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나요? 그래서 윗사람을 따질 거면 어머님이 제일 어른이시니 앞으로는 상의를 해도 어머님하고 하고 허락을 구해도 어머님한테 구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어머님이 좀 이뻐라 한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는데 이건 무슨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말본새하고는 정말 수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좀 가려서 하시라고 아무리 형님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는 저도 분이 안 풀려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생각 좀 정리해서 다음에 만났을 때 대놓고 하라고 그러고는 전화 끊어버렸네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정확히 3일 뒤였어요. 남편이 어쩐 일로 술에 잔뜩 취해서는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괴로워서 그런다더니 자기가 어머님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물어도 되겠냐대요? 그래서 뭔데 그러냐고 말해보라니까 형님이 어머님을 찾아가 제가 어머님 때문에 돈 나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맏며느리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더랍니다. 그리고 형님이 어머님더러 동서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며 한마디로 저 생각해주는 척 생쇼를 하면서 어머님과 제 사이를 이간질을 한 거죠. 그리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서운하고 속상하신 마음에 그걸 저희 남편한테 말씀하셨던 거고요. 진짜 이 일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날이 밝는 대로 어머님한테 가자 했어요. 그리고는 아주버님에게도 전화드려 형님하고 같이 시댁으로 오라고 했네요. 그렇게 이튿날 아침 10시부터 시댁에 온 식구가 모여 앉았는데 형님은 전에 없이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어요. 특히나 어머님이 저에게 전에 없이 냉랭하게 행동하시니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더군요. 그래서 다들 보는 앞에서 제가 어머님한테 대놓고 물었습니다. 형님이 제가 어머님 때문에 힘들다 그런 소리를 했냐고요. 그랬더니 형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설마 제가 대놓고 어머님한테 그렇게 물을 줄은 몰랐던 모양이대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를 놀란 얼굴로 보시더니 이내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고 그간 부담스럽게 하려던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머님 왜 제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시냐고 어떻게 저랑 알고 지내신 세월이 있는데 형님 말 몇 마디만 듣고 제 마음을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저더러 어이없다며 어머님 앞에서 생쇼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생쇼를 하겠냐고 되물었어요. 그리고는 형님이야말로 어머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으면 노력을 하던지 인품을 갖추던지 하지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서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하냐 따졌네요. 막말로 제가 설령 그런 생각을 했다 쳐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한테 털어놓을 이유가 있겠냐면서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도 하긴 그렇다면서 제가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친하지도 않은 형수한테 왜 하소연을 하겠냐고. 그러자 아주버님도 이번만큼은 점점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형님더러 이게 무슨 소리냐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형님이 왜 다들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냐 하더니 급기야는 자기가 봐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대뜸 어머님이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장남차남이 엄연히 다른데 매번 동서만 예뻐하시지 않으셨냐 그러시는 거 아니라면서 말이죠. 어머님도 어머님대로 황당한 얼굴이셨지만 저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자기가 이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님이 자기랑 나를 똑같이 대해주셔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건지 기도 안 차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때 아주버님이 형님 뺨을 때렸습니다. 왜 화목한 집안 분위기를 흐트려 놓느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졸지의 분위기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어요. 형님은 네가 뭔데 나를 때리냐면서 신고를 한 해 만에 난리가 났고, 조금도 미안해하는 기색 없는 형님한테 아주버님은 네가 그렇게 떳떳하냐 하더니 급기야는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시에 내가 지훈이 내 새끼 아닌 거 정말 모를 줄 알았냐면서 말이죠. 이때는 저도 저지만 시부모님 두 분 다 기함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쩐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는 저희 남편 말과 함께 그때부터 정말 쑥대밭이 되어버렸네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자기 애가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가 책임지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떻게든 가슴속에 품고 살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형님이 잘 지내는 다른 식구들한테 해코지를 하는 걸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다네요. 저도 정말 이런 일을 제가 바로 곁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희 아주버님만 불쌍하게 된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아주버님네는 이혼 소송 중이고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살다 보니 정말 별일이 다 있네요. 참,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몇 번이나 사과를 하셨어요. 최소한 저한테 사실 확인이라도 먼저 하셨어야 하는데 그때는 왠지 괘씸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가리만 하셨다면서. 그리고 어쨌든 사람 관계라는 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저도 더는 어머님 원망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짜 모녀들도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머님하고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된 지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가 아직 무뎌지지가 않아서 지금도 생각만 하면 속이 너무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는 다들 좋은 일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만 있다 보니 제 속 터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던 거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연유를 이야기하려면 일단 남편이란 작자부터 어떻게 만났는지 말씀드려야겠네요. 남편하고는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였어요. 물론 알고 지내는 몇 년 동안은 남녀 사이라기보다는 그저 오빠 동생에 불과했지만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건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랑 사이가 정말 각별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니가 재혼도 안 하시고 저 하나만 바라보고 저 하나만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을 땐 이제 제가 받았던 그 사랑을 돌려드릴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어이없는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니 솔직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런 말 뭐하지만 그냥 따라가 버릴까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런 저를 붙잡아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해준 건 아니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제 안부 물어주고 저 힘내라고 출근길에 저희 집 앞에 들려서 커피 들려주고 그런 세심한 챙김에 제가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외가 식구들이 좋은 사람 같으니 한번 만나보라대요. 참고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 키우시는 동안 외가 식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외삼촌의 도움으로 어머니는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었고 외할머니가 건물을 어머니한테 일찍이 증여해 주신 덕분에 경제적인 곤란도 피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외가 식구들이 남편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가 남편과 교제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답니다. 남편과는 이후로 3년을 만났는데
만나는 동안 드라마에서나 나올 듯이 격정적이고 불같은 사랑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한결같고 별탈 없는 날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저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남편이 제 옆에 있어줬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결혼은 당연히 남편이랑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고민 없이 좋다고 했고요. 그런데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솔직히 저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중 그나마 아버님은 워낙 말수도 없으셨고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아니셨어요. 남편이 말하길 이미 제 가족관계라던가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 껄끄러운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거라고 했었는데 어머님께서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이것저것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물으셨으니까요. 특히나 일찍이 돌아가신 아버지에 관해서 물으실 때는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자꾸 던지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던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고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것도 너무 불편했어요. 특히나 보상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얼마나 껄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나마 남편이 뭘 그런 것까지 물어보시냐며 중재를 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뛰쳐나올 뻔했다니까요. 어머님은 저에게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니 당신 아들은 처가가 없는 거 아니냐며 사위 대접도 못 받게 생겼다. 그게 생각만 해도 속이 상한다 말씀하셨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던 어머님이 예의가 없으셨던 건데 왜인지 그때는 제가 괜히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졸지에 남편이 손해보고 결혼한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렇게 얼떨결에 집도 차도 제가 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도 차도 전부 다 남편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어머님의 억지는 따르지 않았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살림을 차렸고 남편과의 사이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무난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희가 한 번씩 부딪힐 때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댁 이야기, 돈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특히나 어머님은 결혼 당시에도 말도 안 되는 혼수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들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걸핏하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죠. 한 번은 제가 신혼이고 하니 좀 좋은 그릇을 써보고 싶은 욕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브랜드 그릇 세트를 장만했는데 그걸 굳이 저희 찬장을 다 열어보시다가 발견하시곤 이게 얼마짜리냐며 이런 거 남한테 보여줄 것도 아닌데 대충 쓰면 되지 돈이 썩어나서 이런 데다가 쓰냐. 또 제가 좋은 브랜드 가방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걸 어머님이 저 몰래 저희 드레스룸을 뒤지시다 발견하시곤 지는 아주 쌓아놓고 살면서 지 CM이랑 신우는 한 개를 안 사주냐며 제가 어머님과 신우 수준을 무시해서 그렇다는 억지를 쓰기도 하셨죠. 그리고는 어떻게든 제 걸 뺏어가려 하시는 걸 저도 목에 핏대 세워가며 안 된다고 막은 적도 있네요. 하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또 시작이구나 하고 넘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난 연말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던 건물이 저에게 왔는데 사실 말이 건물이라고 하지만 4층짜리의 소위 꼬마 빌딩이라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떼돈을 벌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저 직장 생활로 버는 수입에 별도로 월세가 들어오니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 월세 이야기가 나왔고 어머님이 제가 그 월세를 관리한다 하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시더라고요. 왜 월세를 네가 관리하냐 그러면 내 아들은 뭐냐 하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때는 남편도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줄곧 제가 해오던 건데 그리고 건물이 제 거니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제 상식이 어머님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남편을 무시하는 거라는 둥, 결혼했으면 공동재산인데 왜 저 혼자 독식하냐는 둥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며 저에게 화를 내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로 어머님과 제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연초까지 그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죠. 설에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님이 설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면 당신 눈에 띄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저는 반성할 일도 용서를 구할 것도 없었기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뵙지 않았던 거죠. 물론 남편은 그래도 그냥 말이라도 죄송하다 하면 될 거 아니냐 했지만 당시 제가 판단하기에 매번 말도 안 되는 어머님 말씀에 제가 조아리고 허리를 숙여대다간
평생 끌려다니며 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안 가겠다 한 거였죠. 그런데 이때 저는 솔직히 남편이 제 입장을 이해해 줄 알았어요. 남편 본인도 어머님이 억지를 쓰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설 때도 찾아뵙지 않았고 한동안은 불편한 듯 편하게 살겠구나 싶었는데 4월의 마지막 주말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느지막이 일어나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하려는 찰나였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밖을 확인하니 어머님과 신우가 와 있더라고요. 황당했지만 그렇다고 문전박대를 할 순 없었으니 얼떨결에 집 안으로 그 두 사람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의 눈은 말 그대로 이것저것 훑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늘 그런 식이었으니 별로 놀랍지도 않았지만요. 아무튼 제가 주스 한 잔씩 따라주고는 어쩐 일로 오셨냐 물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주말 아침마다 축구를 하러 갔기에 그때 집에 없었고요. 어머님은 주스 한 잔을 거의 원샷하듯 들이키시고는 당신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다더니 말씀하시기를 제 건물 1층에서 신우랑 카페를 해야겠답니다. 당신도 집에만 있기가 갑갑하고 신우는 체력이 약해서 직장 생활은 어려워하니 이참에 두 사람이 같이 카페라도 해볼까 한다나요? 그리고 제 대답은 당연히 안 된다였어요. 일단 제 건물에는 이미 카페가 들어와 있었고 그 카페 주인은 사촌 동생이었거든요. 그렇다고 공짜로 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월세 따박따박 내가며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어머님이랑 신우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단언컨대 절대로 월세를 낼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족이니 어쩌니 해가며 그냥 눌러앉을 게 뻔했죠. 그리고 카페 일이라고 성실히 할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특히 신우는 대학을 졸업한 뒤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며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아르바이트도 한 곳에서 6개월 이상 한 적이 없었으니 아무튼 멀쩡히 장사 잘하고 있는 사촌동생을 두고 제가 그 두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 이유라.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정말 요만큼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일로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은 저더러 너는 시엠이 알기를 뭘로 알길래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한 번을 내하는 법이 없냐며 이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다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다 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그럼 신우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셔서 저러고 사냐 했더니 이제 내 딸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며 악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저도 부모 어쩌고 하니까 솔직히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떨어 차라리 저한테 부탁한다고 사정이라도 하시면 모르겠는데 저한테 뭐 맡겨놓으셨냐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시냐고 동네 양아치도 이렇게 뻔뻔하게 돈 뺏으려 들지는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네요. 사실 돈 몇 푼 가지고 유세 부리는 게 얼마나 꼴값이고 우스운 일인지 아는데 자꾸 저를 무시하고 드니까 저도 그렇게 말이 나갔던 거죠. 아무튼 그러고 나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쌍욕을 퍼부으시며 신우 데리고 나가셨어요. 하지만 끝난 줄 알았던 상황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심장이 벌렁거리고 가라앉지 않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좀 전에 어머님이랑 통화를 했다며 저더러 어머님더러 돈 없으면 납작 엎드려 기라 그랬냐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아는 내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뭐 어머님이 거짓말이라도 하셨다는 거냐며 이러나 저러나 제 잘못으로 몰아갔고요. 그리고는 급기야 남편이 어머님 기분 좀 맞춰드리고 살면 안 되냐면서 어차피 저는 어머니도 안 계신데 그럼 그냥 시어머니를 어머니다 생각하고 따르면 되지 않냐고 자기 어머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네 어쩌네 하는데 정말이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던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은 나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냐 물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어머님이 신우를 대하는 거랑 나를 대하는 거랑 같아 보이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어머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오로지 제가 숙이고 들어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한다는 말이 그러면 앞으로 자기는 회사 월급 받아서 전부 다 시댁에 주겠다대요. 어머님이나 신우나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고 저한테 부탁을 했을 텐데 제가 안 들어줘서 이렇게 되었으니 그 책임을 자기라도 져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이혼하고 아예 시댁에 들어가서 당신 부모님이랑 여동생이랑 걷어먹이며 살라고요. 막말로 내가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당신이 지금도 우리 가정에 기여하는 바가 되면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이제 월급까지 안 가져오겠다 하니 그럼 내가 당신을 왜 걷어먹여야 하냐? 나 그런 취미 없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말하는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하더니 그대로 자기 핸드폰하고 차키 들고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나갈 테면 나가라고 그리고는 저도 바로 현관 비밀번호 바꿔버렸네요. 그런데 지 잘났다고 나갈 땐 언제고 다음날 저녁이었는데 현관문 밖에서 삐리릭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폰으로 내다보니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하냐니까 왜 현관문이 안 열리냐면서 비밀번호 바꿨냐고 성질을 내대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 바꿨다. 내 집인데 내가 바꾼 게 무슨 상관이냐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진짜 해보자는 거냐면서 너 이러면 나랑 못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까지 저를 떠나면 제 옆에 누가 있기나 하겠냐면서 ABM이 다 죽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냐는 거였죠.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내가 한 입을 덮고 살던 사람이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었나 싶은 게. 그런데 그때 사실 제 옆에 외삼촌하고 사촌동생이 다 있었어요. 제가 당장 월요일에 남편은 출근해야 하니까 분명히 지 옷이든 뭐든 가지러 올 것 같았고 그러면 단둘이 마주쳐야 하는데 그게 왠지 겁이 나서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가지고요. 그러니 저희 외삼촌과 사촌동생까지 남편의 막말을 다 듣게 되었죠. 외삼촌이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하시면서 단박에 뛰쳐나가셨어요. 사촌동생도 같이요. 그리고 저희 사촌동생이 지금은 카페를 하고 있지만 원래 유도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두 부자가 남편을 가로막고 서가지고는 방금 뭐라 짓거렸냐 다시 말해봐라. 그러니까 저한테 막 퍼부어댈 땐 언제고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홧김에 한 말이지 진심은 아니었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었다 해대면서 말해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아무튼 그런 소리까지 듣고도 남편이랑 살겠다 생각하면 제가 말 그대로 배알도 없는 X 아니겠어요? 남편한테 헤어지자 했습니다. 네 말대로 부모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라도 있어달라고 매달릴 만큼 나 궁하지 않다고 너 같은 건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다 그랬네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사람이 살다 보면 말실수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자기도 제 말이 거슬렸던 적이 한두 번 있던 게 아닌데 자긴 다 참았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못 참아주냐면서 너무하네 어쩌네.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결국 협의이혼으로 잘 마무리되었어요. 제가 타던 차 남편한테 준다고 했거든요. 그거라도 줘야 먹고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그런 거니 바보같이 그걸 왜 줬냐 그러지는 마셔요. 저한테는 그런 거라도 주고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남편한테는 지금도 사실 연락이 와요. 자기가 반성 많이 하고 있고 시부모님도 신우도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는 없겠냐? 한마디로 개수작 부리는 거죠. 물론 저는 웃기고 앉았다고 됐다고 했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죽어도 소식 전하지 말라고 했네요. 하나도 안 궁금하고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쪽팔린 것도 없나 봅니다. 계속 미안하다 기회를 달라 해대는 거 보면 말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말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저를 보시고 더는 걱정하고 눈물 찌으시는 일 없도록 살 겁니다. 제 인생은 제 거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디다 속 시원히 털어놓을 곳은 없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으로 삭히자니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침 오늘 시간도 있고 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서는 없겠지만 동네 동생의 푸념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둘 다 나이가 30이 넘어 만났고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언젠가부터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친정에서는 결혼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다며 그래서 내버려뒀던 건데 이제 와서 웬 결혼이냐 안 된다.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는 많이 아픈 형,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주버님이 있었거든요. 친정부모님은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주버님 돌보는 일은 전적으로 저희 남편 몫이 될 게 뻔하고 그러면 그 일은 결국 제 일이나 마찬가지니 그걸 걱정하셨던 듯해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다 상관없다 괜찮다 감당하겠다 우겨댔거든요. 사실 남편은 늘 그런 형에게 치이며 자랐다고 말했고 그래서 시부모님이나 아픈 아주버님에게 그렇게 애틋한 마음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우려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답니다. 남편 본인 입으로도 자기는 20살 이후로 그쪽에서 마음 끊어냈다 말한 적도 여러 번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친정부모님께 하면 행여 저희 남편을 너무 냉정한 사람으로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 친정부모님이 져주셔서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뭐랄까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반응이셨어요. 니들이 좋으면 하는 거지 알아서 해라. 솔직히 남편 앞에서 티는 못 냈지만 좀 당혹스럽대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저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실 수가 있나 싶어서요. 그래도 친구들 말이 시댁하고는 불편할수록 좋은 거라며 저더러 땡 잡았다길래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그리고 역시나 시댁으로부터 받은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애시당초 남편이 받고 싶지 않다고도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뭐라도 해줄 거냐 한번 묻지도 않으셨지요. 그리고 이때 친정에서 다시 한번 저한테 이래도 결혼할 거냐?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뭐하러 그런 집에 시집을 가냐 하셨지만 남편이 그래도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남편만큼은 워낙에 저한테 잘했거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한테 제가 남편이랑 살지 시부모님이랑 살 것도 아닌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 잘 살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속을 어지간히도 썩이고 시집을 왔네요. 그래서 친정부모님께는 지금도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한편 그렇게 남편이 모아두었던 1억에 제가 모아두었던 7천 그리고 친정부모님이 2억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돈 끌어모아서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 매매해서 신혼살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혼살림 차리고 한 달 만에 집들이를 했는데 그때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는 방이 남네어쩌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방 아니라고 애 태어나면 거기서 이제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별로 귀담아 들으시는 눈치는 아니셨고 계속해서 뭐랄까 꼭 언제든지 오시겠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이랄지 제가 뭐라 나서기도 전에 남편이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마시라고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딱 자르대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더는 별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어째서인지 어머님이 자꾸만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하나 싶은데 일단 저희 신혼집이 친정에서 꽤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렇게 된 이유가 친정부모님이 남편한테 가능하면 저를 가까이 곁에 두고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도 그렇고 금전적으로 지원도 넉넉히 해주셨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따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흔쾌히 그러겠다 했던 거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결혼 후에도 친정과 가깝게 지낼 수 있었어요.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단순히 가깝게 지낸 것뿐만 아니라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친정어머니가 퇴근길에 둘 다 들려 저녁 먹고 가라며 챙겨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살갑게 챙겨주시니 자라면서 받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지금 다 받는 것 같다며 무척 좋아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저희 친정부모님한테 마치 아들처럼 얼마나 넉살 좋게 자라던지 덕분에 언젠가 친정부모님께서 남편더러 결혼 반대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미안하다 말씀하셨을 정도로 사이가 돈독해졌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어머님이 무슨 눈치라도 채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의 연락 또한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된 통화 내용은 저희 둘이 감감무소식이라 서운하다 보고 싶다. 남들은 아들 며느리랑 같이 어디 놀러도 다니고 한다는데 너희는 왜 그러자는 소리를 안 하냐. 니들은 니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냐. 하지만 어머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솔직히 저도 그렇고 남편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뜬금없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왔거든요. 그런데 급기야 하루는 어머님께서 저희더러 니들은 네 형이 불쌍하지도 않냐 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네 형은 저러고 누워있는데 니들만 맨날 하하호호 뭐가 그렇게 즐겁냐면서. 그러면서 부모도 나 몰라라 지 핏줄도 나 몰라라 한다고 웃을 일이 있어도 참고 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남편도 크게 화를 냈어요. 그럼 뭐 나는 평생 형보다 덜 행복하고 덜 즐겁게 살아야 하냐면서 말이죠. 아무튼 이런 일이 몇 번 있고 나서 한동안 시댁에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아이를 가졌고 출산까지 했지만 남편이 시댁에 알리질 않은 건지 가타부타 연락 한 번 받은 것도 없었고요. 그래도 저희는 자식돌이는 한다고 매달 용돈은 꾸준히 보내드렸는데 말이죠.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원래는 친정에서 받은 것도 더 많고 하니 친정 부모님께 좀 더 보내드렸는데 친정 부모님이 시댁에는 아픈 사돈 총각도 있고 하니 그쪽에 더 신경 써드리라 하셔서 이후로는 양가에 똑같이 보내드렸어요.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어떤 말씀도 없으셨으니 제가 서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남편한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어쨌든 핏줄인데 그간 마음이 쓰였던 거겠죠? 남편이 몇 번이나 저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픈 아주버님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이러쿵저러쿵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머님이 그날 하신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저희 딸을 보시고는 예쁘다 귀엽다 하시는 것까진 좋았는데 남편더러 니 형은 이렇게 누워만 있는데 너는 할 거 다 하고 사니까 좋냐 하셨거든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전 처음에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다니까요. 왜 매번 아픈 아주버님과 남편을 비교하시고 남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사실 까놓고 말해서 막말로 남편이 뭐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 때문에 아주버님이 아프게 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 또 분위기는 말 그대로 아작이 났고 저희는 30분 만에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은 말이 없었고 저도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딸만 어르고 달래며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 그제서야 남편이 숨이 막혀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아픈 아주버님 그림자 아래서 살다가 그나마 저를 만나 이렇게 가정 꾸리고 행복하다 생각하게 되었는데 한 번씩 시부모님을 만나면 자기가 나쁘고 못된 사람인 것 같아서 너무 괴롭다나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어머님 아버님이 이상하신 거다 했지만 솔직히 제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진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만남이 있고 반년쯤 지나 아주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앓고 있던 병 때문은 아니고 자다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무척이나 슬퍼하셨고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뭐 슬퍼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2달쯤 지났을 무렵인가 어머님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희 부부더러 애 데리고 한번 내려오라고 보고 싶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또다시 그만 마음이 약해졌네요. 아주버님 떠나보내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헛헛하실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고 싶다는 남편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위로해드린다는 마음으로 다녀오자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에게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시댁에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전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대접을 받았거든요. 어머님이 아침부터 차리셨다며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점심상을 차려주셨고 원래 말수가 없으셨던 아버님도 저희 딸을 어찌나 귀여워해 주시던지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친 후에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저더러 일하랴 애 키우랴 힘들진 않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가끔 도와주시기도 하고 남편도 잘 도와줘서 그럭저럭 괜찮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래도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거라며 지금부터는 당신도 육아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라서 좀 놀라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차로 왕복 4시간인데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아주버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사시는 집을 내놓으셨다며 이 집을 팔고 저희랑 같이 지낼까 싶으시다대요. 듣던 제가 이번엔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혹시 합가하자는 말씀이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뭘 그리 놀라냐 하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못 보고 지냈으니 이제부터라도 가족 간의 정도 쌓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 저도 가깝게 지내고 싶지만 그래도 합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살 만큼 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합가는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부담스럽다고요. 아이 육아 문제는 제가 정 힘들면 시터를 써도 되는 일이라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은 두 분대로 마음 편히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말이지 혹시나 어머님 아버님이 상처받으실까 싶어 조심스레 하지만 완곡하고 확실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죠. 그런데 어머님이 애는 어릴 때가 제일 중요한 법이라면서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냐고 시터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남편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러니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 했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반응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매사 어머님 아버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제가 나서기 전에 알아서 딱딱 정리해주던 남편이 어째서인지 이번만큼은 여지를 남겨두는 게 영 찜찜했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더니 사실 여지껏 매번 장인 장모님께 신세만 지는 게 죄송스러웠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장인 장모님도 좀 쉬시라 하고 시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보면 어떻겠냐 묻는 거예요. 이게 언뜻 듣기에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 같았지만 한마디로 합가하잔 소리였으니 얼마나 당혹스럽던지.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혹시나 남편 마음이 상할까 싶어 조심스레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도 합가는 불편할 것 같다고 싫다고 했어요. 이제껏 남남이나 다름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합가라니. 그리고 제가 싫다고 하니 남편도 2번은 말 안 하길래 그대로 그 얘기는 끝났다 생각했고 그래서 더는 저도 말 안 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다시 한번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또다시 저희 집에 언제쯤 들어가면 좋겠냐는 식으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사는 건 어렵다. 안 된다 했더니 큰아들도 잃었는데 둘째 아들까지 잃을 수는 없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꼭 붙어 지내고 싶으시답니다. 그러면서 너는 며느리니까 네가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지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면 어떡하냐고 저를 원망하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진작에 좀 잘해주시지. 아무리 아주버님이 아팠다곤 하지만 그때는 저희 부부 나 몰라라 하셔놓고 이제 와서 가깝게 지내고 싶다 하시면 어쩌라는 건지 머리가 다 아파오더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남편과 저까지 모두 모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은 완강했어요. 가까이 사시면서 왕래를 하고 지내고 싶다 하시면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아이 육아 문제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님 아버님은 개입하지 마셔라.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우리 핏줄인데 우리가 왜 개입을 못하냐. 이제라도 같이 살면서 그동안 못 준 정도 주고 싶고 할머니 노릇도 하고 싶다. 아버님은 먼 산만 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결국 제가 믿을 건 남편뿐이었는데 남편이 잠깐 따로 얘기 좀 하자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부모님을 용서하도록 노력해볼 생각이라며 그러니까 저한테도 너무 열내지 말라는 거였죠. 까놓고 말해서 시부모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건 자기 집 제가 아니지 않냐면서 저는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하자는 대로 믿고 따라와주면 안 되겠냐대요. 그런데 왜인지 저는 그 상황 자체가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아무리 피가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얼마 전까지 그렇게 원망하던 부모님을 이제 와서 자기는 용서할 테니 같이 살자는 게 그래서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더러 집 따로 구하시라고 하고 당신이 거기 가서 살라 했습니다.
셋이 그간 못 나눈 정도 나누고 그렇게 지내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저더러 저답지 않게 왜 이러냐면서 자기 부모님이 저한테 뭘 어쨌다고 이러냐고 나중엔 화를 다 내는 거 있죠.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저희 친정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전후 사정을 들으신 친정부모님께선 몹시도 화를 내셨어요. 결혼식 때도 아들이 장가를 가는지 남이 장가를 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무관심하셨던 사돈 아니시냐 하시며,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딸한테 시부모 노릇이라도 하고 싶은 거냐. 그리고 남편한테도 말씀하시길, 그렇게 자네 부모님이 안타까우면 자네 혼자 나가서 모시고 살라고. 우리는 우리 딸 마음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거 못 본다. 그러니까 남편도 더는 찍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사실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 결혼 생활 내내 시부모님한테 생일 축하한다 소리도 한 번 못 들어봤어요. 저야 물론 명절이고 두 분 생신이고 하물며 아주버님 생신까지 챙겨드렸었지만요. 그래도 친정부모님 속상하실까봐, 제가 서운해하면 남편이 민망해할까봐 서운한 티 한 번 낸 적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이 갑자기 시부모님 편을 들며 모시고 살자더니 저로선 얼마나 황당하고 서운했겠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도 제가 말을 안 했다고 해도 당신들 딸인데 왜 눈치를 못 채셨겠어요? 그렇다고 사위 탓을 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서로 속만 상할 것 같으니까 대놓고 말씀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시부모님께서 한 발 물러나셨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이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시니 그제서야 아차 싶으셨던 모양이셨죠. 당신들이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며 합가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시겠다대요.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나름대로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건지 이제 집도 팔았고 어디 살든 그거야 당신들 권리 아니냐 하시며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까진 못 맡겠다 싶어서 그건 알아서 하시라 했어요. 대신 멋대로 저희 집에 오신다던가 아무튼 선을 넘으시면 그때는 저도 두고 보고만 있진 않을 거라고 딱 못을 박았죠. 한편 남편도 저한테 사과를 해왔습니다. 자기도 왜인지는 모르겠다며 순간 눈에 뭐가 씌었는지 그냥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았다나요? 솔직히 터무니없는 변명같이 들렸지만 그래도 저희 친정부모님하고 시부모님 다 계신 자리에서 사과를 한 만큼 이번 딱 한 번만 봐주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상황도 일단락되었고 애압박이도 하니 싸움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도 없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솔직히 남편에 대한 믿음이 많이 깨졌어요. 충분히 사과도 받았고 상황을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아닌 시부모님 편을 들었다는 게 여전히 불편하고 서운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앞으로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되갚아줄까 싶네요. 그리고 시부모님하고는 다시 어색한 사이가 되었는데 이건 뭐 시간의 흐름에 맡겨야 할 것 같아요. 만약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다 싶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년 만에 시댁하고 완전히 연 끊은 30대 여성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싶은데 사실 결혼하면서부터 시부모님의 막말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늘 남편이 중간에서 제 편 들어준다는 거 그거 하나 위안 삼으며 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이 키우랴 일하랴 정신없이 살다 보니 또 그럭저럭 사라졌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로 시댁하고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네요. 마음은 솔직히 후련한 듯 하면서도 무겁고 복잡합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마음에 들어서 이리저리 간보고 그러는 거 없이 바로 연애 시작했어요. 다만 결혼까지 생각하고 시작한 만남은 아니었기에 직장이나 학벌 정도는 보긴 봤지만 집안이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건 개의치 않았어요. 가정 환경이 어떤지 그런 것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정말 남편 딱 한 사람만 보고 연애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남편이란 사람을 보는 제 눈은 정확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뭐 술이라던가 여자라던가 아무튼 불미스러운 일로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대화를 나눌 때면
제 말을 어찌나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던지 웬만한 여자친구들보다 더 대화가 잘 통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혼이 막 하고 싶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제가 이직에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남편이 제가 더 좋은 회사로 옮겨가면서 연봉도 오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바심이 나더랍니다. 이러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며 들이대진 않을지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된다면서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유치한 질투를 할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저도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랬던 건지 그런 남편의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리고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조금은 뜻밖의 타이밍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도움은 없어요. 사실 막상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양가사정을 오픈했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도 시부모님이 그렇게 빠듯한 상황인지는 몰랐던 모양이에요. 늘 입버릇처럼 두 분이 아들 장가갈 때 집 한 채는 해줘야지 하셨다며 그러니 적어도 1억은 해주지 않으실까 얘기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막상 남편이 저를 데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시부모님이 제 면전에다 대고 그러시대요. 성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좋아해서 하기로 한 결혼이니 부모로서 해줄 것은 달리 없다고요. 대놓고 표현은 못했지만 좀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슬며시 남편을 쳐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정말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이 말하길 그 일로 시부모님과 크게 다퉜답니다. 애시당초 집을 해준 애만에 그런 얘기는 왜 하신 거냐면서 남편이 물었더니 마음이야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걸 어쩌겠냐 하시며 오히려 설령 돈이 있어도 내가 해주기 싫으면 안 해주는 거 아니냐며 자식이 돼서는 오히려 결혼할 때가 되면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 부모 뭐 하나라도 해주고 갈 생각은 못하고 끝까지 뜯어갈 궁리나 하냐며 화를 내셨다나요? 그 얘기를 전하며 속상해하고 민망해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사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랑 당신 사는 집 보증금이랑 더하고 친정 부모님께 손 좀 벌리면 그래도 우리 둘이 살 집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라 했죠. 쓸데없는 허례허식 생략하고 우리가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가자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정말 면목이 없다 하며 고맙다 했는데 사실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평범한 사람이고 여자인데 왜 서운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당장 친정 부모님한테도 그 전에 해놓은 말이 있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싶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께서 없어서 못해주는 부모 심정은 오죽하겠냐 하시며 너무 남편한테 뭐라 하지 마라, 스트레스 주지 마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막말로 어디 쪽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려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시작부터 돈 문제로 너무 부딪히지 말라 하시면서 말이죠.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무사히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고 한동안 별탈 없이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집들이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시부모님과 갈등이 있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중간에서 제 편 잘 들어주고 상황을 잘 무마해준 덕분에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임신 4개월 차였던 때였어요. 추석 연휴라 시댁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입덧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원래는 남편만 시댁에 가기로 했네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어머님이 시누랑 음식은 다 해놓을 테니 같이 와서 잠만 자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남편만 오면 그건 경우에 어긋나는 거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럼 추석 전날 내려갔다 오전까지 있고 오후에 친정에 가기로 했죠. 원래는 친정도 안 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시댁에 가게 된 거 움직인 김에 친정도 들리자 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였고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 도착하니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곤 해도 임신 중인데 어머님이 정말 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음식도 다 해두셨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전도 한 가지만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제가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볶고 데치고 하는 것도 재료 손질만 좀 되어 있었지 거의 날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이걸 이 사람이 어떻게 다 하냐며 자기가 부엌에 서더라고요. 저한테는 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머님이랑 신우가 못마땅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와서는 남편더러 한다는 말이 어머님은 일평생 혼자 다 하셨는데 네 와이프는 왜 못하냐는 식인 거예요. 특히 어머님께선 남편더러 나는 너 없고서도 했었다며 짜증을 내시는데 제가 다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차례 지내고 식사하고 나니까 설거지거리가 정말 싱크대 안은 물론이고 밖에까지 쌓일 만큼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당연하다는 듯 다들 거실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가니 어머님이 설거지를 지금 해야지 안 그러면 다 눌러붙어서 닦기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봐도 저 들으라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남편이 일회용 그릇을 쓰던지 하시지 이게 뭐냐고 안 쓰던 그릇까지 다 끄집어내셔서는 하고는 또 자기가 먼저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네가 거길 왜 서 있냐며 한 소리 하셨고 그러자 어머님이 당신 팔자는 어떻게 된 게 며느리를 들이고도 부엌대기 신세를 못 면한다 그러시대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스트레스 때문인지 속이 어찌나 울렁거리던지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슬쩍 우리 이제 가면 안 되냐 나 조금 힘들다 했거든요. 그러자 남편도 그래 이제 그만 가자며 일어섰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를 잡으셨습니다. 이제 2시간 정도 있다가 점심 먹을 거고 그때 이모님네도 오신다며 뵙고 인사드리고 가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된다고 지금 장인 장모님도 기다리고 계시다니까 어머님이 이모님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좋게 말하던 남편도 이모랑 이모부 때문에 어떻게 장인 장모님을 기다리시게 하냐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어찌나 저를 노려보시던지 그리고는 제가 남편 뒤에 숨어서는 아주 그냥 남편을 가지고 논다나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니네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시댁어른들 오시는데 친정 간다고 내빼는 게 잘하는 짓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집 가정교육이 어떻고 니네 부모가 어떻고 하시는데 더는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만 좀 하시라고 한마디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나더러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며느리 눈치를 보라는 거냐며 그거 시집 올 때 돈 좀 해왔다고 상전 노릇을 하려 들더니 임신이 대수냐? 나도 둘이나 낳았지만 나는 내 시부모한테 안 그랬다. 네가 지금 우리 집안을 얼마나 개무시를 하면 시애미가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고 대드냐. 정말이지 계속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쯤 남편이 그만하시라고 그러곤 저를 데리고 나와버리대요. 그리고 그게 처음 시댁과 연을 끊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고 그 소식이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갔는지 당신들이 그때 좀 심했다 미안하다 하시며 연락을 취해 오셨는데 솔직히 제 마음의 앙금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국엔 아이의 조부모님이니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아주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왕래는 하면서 소위 며느리 도리는 하고 살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결국 어머님 아버님이 기어이 이 연을 끊어버리셨네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원래 두 분이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시고 그중에서도 미국엔 1년에 2-3번은 다녀오세요. 거기서 작은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작은아버지가 저희 부부도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애도 데리고 말이죠. 비행기표만 저희가 부담하면 숙소야 작은아버지 댁 남는 방에서 지내고 밥은 친정부모님이 다 사주신다 하셨으니 솔직히 저희 입장에선 안 갈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미국엔 한 번도 안 가봤다길래 이참에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 일정이 정해지고 나서 저희 부부는 바로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연락 없이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피하시라는 의미로 미리 날짜랑 시간이랑 전부 다 알려드리느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전부 다 저희 친정부모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다른 건 다 나 몰라라 하시고 그냥 저희가 친정부모님이랑 해외로 여행을 간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신 듯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른 집 여행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누구누구는 자식들하고 일본 온천을 다녀왔다더라. 장가게를 보고 왔는데 경관이 끝내준다더라. 그러니까 남편이 돈이 있어야 가지 하고 한마디 하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미국 갈 돈은 있고 지부모 데리고 여행 갈 돈은 없는 거냐며 너무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애를 가리키며 저 어린 것도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간다고 당신들은 이렇게 그냥 골방에 처박혀 있다 저승길이나 간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황당하던지. 그래서 제가 아버님 떨어 왜 그런 말씀을 애 앞에서 하시냐고 좀 싫은 티를 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너는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돈 있는 친정부모가 뭐 하자고 하면 내하고 하고 당신들이 뭐 하자고 하면 당신들 아들 뒤에 숨어서 싫은 티 내는 거 모를 줄 아냐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그런 억지를 쓰시냐면서 이 사람 그런 적 없다 하더니 여행이나마나 당장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밥 한 끼라도 사주신 적 있냐.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지만 오가는 게 있어야 자기도 저한테 뭐 할 말이 있지 않겠냐며 그만 좀 하시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분위기가 싸해져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친정 부모님하고 미국 갔다가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하니 시간도 너무 늦었고 정리할 것도 많아서 치우다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튿날 아침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았더니 대뜸 다녀왔으면 다녀왔다고 전화해서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시대요. 좀 황당해서 짐 정리하다 잠들어서 그렇다 죄송하다 했는데도 계속해서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 그래서 도무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남편한테 전화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수화기 넘어 대화 상대가 저에서 남편으로 바뀐 줄도 모르시고 계속해서 당신 할 말만 하고 계셨고요. 네가 시부모가 돈 없다고 우습게 보는 거라면서 싸가지가 어쩌고. 그리고 결국 남편이 또다시 그런 어머님더러 왜 자꾸 이러시냐며 소리를 질렀네요. 아들 얼굴에 똥칠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시겠냐면서 말이죠.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저더러 시부모님 전화번호는 전부 다 차단하라더군요. 자기도 중간에서 좀 지쳤고 그래도 자기 부모님인데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시는 게 속상하다면서 당분간 제가 직접적으로 시부모님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일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저도 그런 남편한테 차마 나는 괜찮다 뭐 그런 입에 발린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괜찮지도 않았고 저도 나름대로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시댁이 저희 친정보다 못 산다고 무시한 적 없어요.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 같았으면 애시당초 남편하고 결혼을 안 했겠죠. 저희 친정에서도 결혼 반대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 마음은 몰라주시고 무조건 당신들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화를 내시니 저도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죄송하다 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지만 제가 무슨 동네 북도 아니고 그만 시달리고 싶었네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인데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는 대신 남편이 하라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당분간 아이도 보여드리지 말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 2달이 넘어가던 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어머님이셨습니다. 너 내 번호 차단했냐 하시더니 남편이 보내드리던 용돈도 끊었다고 저더러 도대체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삶았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돈에 대해서는 모른다 했는데도 계속해서 당신 아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면서 제가 돈 가지고 갑질을 하려 든다고 며느리를 정말 잘못 들였다시대요. 그리고 그런 말까지 듣고 나니 그나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남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나는 괜찮으니 시부모님이랑 잘 지내보라고 남편에게 말해볼까 하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앞으로는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거는 이런 짓 하지 마시라 한마디 했네요. 돈 문제는 아드님하고 상의해보시라 했고요.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으실 거면서 저한테 이러지 마시라고. 이래봤자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도 했고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 저 볼낯이 없다 했지만 제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정말이지 인간관계라는 게 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처럼 저만 시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시부모님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닌데 그저 제가 며느리 도리를 하듯 시부모님은 집안의 어른으로서 제가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젠 뭐 전부 다 그저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네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남편이 걱정될 뿐입니다. 남편이 겉으로는 괜찮다고 해도 그 속은 얼마나 춥고 쓰릴지.
제가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정말 복잡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